SNS 철강TV 서정은입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발전과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유승록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월 26일 날 해상풍력 발전과 철강 산업이라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계가 시작되죠. 지금 어떻게 준비는 여기에 지금 참가하는 쪽이 전남도청,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해상풍력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붐을 국내에서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가장 핵심 그 소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장 신한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라남도청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신한 해상풍력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번 세미나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발전과 그에 대응하는 철강업계의 전체적인 전략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뭔가 논의되는 그런 귀중한 세미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세미나와 앞서서 저희들이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030년까지 해상풍력과 관련된 철강 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일 거라는 이런 추정치를 만드셨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워낙 그 철강 업계 차원에서 보면 해상풍력이 됐더라도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철강제 소요량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 방법은 현재 그 각 풍력 발전기가 10메가와트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메가와트짜리도 있고 그런데 10메가와트짜리를 했을 때 그리고 또 8메가와트짜리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모노파일 형태로 해상 풍력의 그 풍력을 세우느냐 안 그러면 그 하부 구조를 자켓 방식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철강제 소요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했을 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2030년까지 이건 누적 그 수요량입니다. 한 3천만 톤 정도. 최대가 되면 한 5,700만 톤 이상 수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2030년까지 누적적으로 한 180만 톤, 최소한 180만 톤, 그 최대 한 350만 톤 정도 수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철강 수요가 유발된다는 것은 철강업계로 봐서는 매우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를 우리가 뭔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몫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 이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기관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면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 그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이제 산업 기반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해상풍력 그 프로젝트를 우리 정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익은 해외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참 그럼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빨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해상풍력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그 세계적인 업체인 오스테드가 국내에 한국 시사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 풍력 시장의 한 3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 최대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날 인천 해상 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으나 신안이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 회사가 추진 계획을 직접적으로 발표한 사례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스테드가 우선적으로 그 인천 앞바다에 해상 풍력을 하겠다.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투자 금액이 한 8조 원 좀 되고요. 그리고 상업 개시 연도가 2026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냐 보면 기존의 오스테드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기업 중심으로 보면 뭐 포스코, 삼강 M&T, 뭐 현대 스틸 산업, 뭐 LS 전선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터빈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국내 그 해상풍력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기술 쪽에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뭐 부품, 소재 중심으로 아마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렇게 예상됩니다. 국내 그 해상풍력 사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업체들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업체들이 입장이 사로 이래 좀 그 뭐랄까 조율되는 측면은 없어 보였어요. 그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각 발전 회사들이 해외 발전 특히 오스테드 같은 회사들은 소재는 포스코하고 접촉을 하고 또 뭐 타워는 뭐 CS 윈드하고 접촉을 하고 그 타워에 들어가는 뭐 플랜지는 또 태웅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내 업체들끼리 실질로 동일한 설비를 두고 협력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국내 기업 간에 그만큼 이 스플레이 차인이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 기업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국내 뭐 포스코든 뭐 삼강 M&T, 그다음 CS 윈드, 태용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북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혼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1, 2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강제 한 30% 정도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상 풍력용 강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삼강 M&T가 상당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두산중공업을 방문했을 때도 이제 이 터빈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직 국내가 좀 취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좀 지원해서 끊임없이 어떻든 사업의 기회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터빈을 제작하는 업체가 두산과 유니선 두 개 회사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두산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풍력 시장에 주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그 8메가와트급을 지금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세계에서는 8메가와트가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국내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외의 발전회사, 즉 오스테드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두산이 그 터빈을 납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해외 터빈 업체들이 다 그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도 보면 저희들이 그때 방문도 했습니다만 그 메인 샤프트나 플랜지 부분에서는 정말 그 국내 기업에서 자랑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태용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하고 뭔가 공동의 노력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태용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타워 플랜지, 그다음 메인 샤프트 이런 부품 쪽에 아마 세계 시장 점유율 한 30% 정도, 글로벌 세계 1위 정도, 1위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한 태용이라는 회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테디하고 직접 단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급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수주 정보라든가 혹은 그게 사실 타워에 들어가는 소재는 후판인데 후판은 포스코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스코도 오스테디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 보면 협업이나 혹은 또 수주 정보 이런 차원에서 조금 협력할 그런 어떤 여지가 많은데 개별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뭐 협상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국내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좀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사실 이번 세미나가 또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좀 이제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그래서 두산중공업 터빈을 제작하는 두산중공업, 그다음 뭐 포스코, 그다음 그런 뭐 정부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희들 이번 세미나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은 부가가치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해상풍력 발전에서 철강까지 오는 이 중간 과정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국은 이게 포스코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타워를 제작하는 업체든 혹은 하부 구조를 제작하는 업체든 이 제작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실 포스코가 그 어떤 제작 업체에 필요한 철강제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죠. 이번에 그 보니까 그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해양 플랜트 관련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때 했던 노력이 요번 이 그 풍력 발전에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선용 강제를 많이 또 그걸 했었고, 그다음 해양 플랜트용 강제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들이 이번 그 포스코가 그 해상 풍력 발전에도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해양 풍력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한 기업 한 기업이 우선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기업들이 전체가 이렇게 연대가 되면서 산업 기반을 좀 강화하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그 이런 그 해상 풍력과 관련된 우리 국내 사업의 취약성 이걸 좀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점 첫째는 그 터빈과 같이 핵심 분야의 어떤 국내 업체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거기에서 공급 그 업체로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타워 제작업체, 소재 공급업체, 그다음 뭐 플랜지나 샤프트 공급업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발주자들하고 발전사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국내 업체들의 어떤 그 협상력 자체도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국내 기업 간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기회들을 상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제안해 주시죠. 사실 지금 뭐 어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생태계를 강화하지 않고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이익은 전부 해외 기업한테 간다. 국내에서 어떤 그 수익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직 특히 이제 터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업체들이 어떤 터빈 공급 그런 그 트랙 레코드가 아직 적거든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지만 해외에 나가서 또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니까 국내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터빈 혹은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그런 신규 소재나 어떤 기자재를 개발하는데 정부 R&D를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국내 업체들 간에 그 생태계 내에 있는 그 업체들 간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래서 공동 수주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그런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국형 터빈을 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정말 이제 개방적인 그 업계들 간의 개방적인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기후에 맞는 그런 터빈을 한국형 터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번 그 스틸앤스틸이 개최하는 그 해상풍력과 철강산업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유승록 박사님도 직접 발표도 하시죠? 주로 이제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저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